안녕하세요. 우주밤토리예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이제 직업상담사 2급에 대한 공부 방법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나고 새로 1월이 오면서 이제 2021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업상담사 2급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1년에 그래도 시험이 한 3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먼저 이제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필기랑 실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기, 실기. 그래서 필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검색만 해보시면 바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 법규 이 5과목이 셋, 넷, 다섯 이렇게 5과목이 필기 과목이고요. 실기 시험은 직업상담 실무라고 해서 이 필기 중에 노동관계 법규가 실기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4과목이 주로 실기에 섞여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그다음에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그다음에 노동관계법규. 직업상담사는 이제 이쪽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가산점,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회사에 들어갈 때도 가산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고요. 확실히 공부를 했을 때 저는 이 노동시장론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확실히 제가 모르던 그런 약간 경제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5과목인데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하고 총 평균이 60점 이상이셔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먼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총 공부 기간 제가 이거를 2019년 한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루에 이제 공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시면 더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냥 차근차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듣고 인터넷 강의는 전 맨날 한 군데서밖에 잘 안 듣게 돼가지고 시대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요점 정리를 했어요. 강의 노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제 공부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긴 해요. 기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뭐 이런 위주고 마지막에 총정리하고 직업상담사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이제 여러분도 설정을 하셔서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 가장 처음에 뭘 하냐면은 그 강의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1강부터 쭉 뭐 예를 들면 67강이다 하면은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강의 시간도 적혀 있어요. 뭐 이 강의는 50분이다. 이 강의는 1시간 뭐 40분이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날은 이 정도까지 들어야겠다. 두 번째 날은 뭐 이만큼을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총 며칠 만에, 총 기간 만에 하루에 얼만큼씩 날짜를 이렇게 써가지고 뭐 1월 1일, 1월 2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중간에 휴일이나 공부 안 할 것 같은 날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총 얼마 기간 동안
얼만큼씩 공부해서 내가 인터넷 강의를 언제 끝낼 거고, 기출 문제는 총 몇 회가 있으니까 역시나 하루에 뭐 한 회씩 풀어서 언제까지 해서 끝낼 거고, 오답 정리 언제 끝낼 거고, 총 정리 언제 끝내서 시험 봐야겠다. 이 계획 세우는 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대로 공부를 하시고, 혹시나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잖아요.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 계획을 보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공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기간 동안 얼만큼씩 공부해서 어떻게 끝내놓고 시험을 볼지, 그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직업 상담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공부나 그냥 어떤 공부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죠. 자, 먼저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을 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따 실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한쪽에 놓고, 여기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했던 노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잠깐씩만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직업 상담? 이게 직업 상담인지 심리인지 이제는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직업 상담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니까. 이렇게 직업 상담학 같은 경우에는 학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학자 이름을 쓰고 그 학자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직업상담사 강의는 인터넷에 보시면 많은 강사분들이 이렇게 잘 외울 수 있게 팁을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직업심리학은 앞에서 학자들을 많이 봤다면 이번에는 그 학자들의 어떤 이론,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네,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은 만약에 상담이나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그래도 많이 익숙한 용어들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제가 가장 이 5과목 중에 어려운 걸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직업정보론이었어요. 왜냐면 직업정보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직업정보론은 뭐 워크넷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하냐, 뭐 거기 뭘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냐.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 강의해 주시는 분도, 강사님도 엄청 강조를 하셨는데, 이 직업정보론 공부할 때 워크넷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게 손에 익어서 훨씬, 뭐라고 써야 돼? 직접 해보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직접 해보시면은 확실히 뭐 굳이 달달 외우지 않아도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어려웠던 건 막 한국 무슨 표준 직업 분류, 표준 산업 분류, 막 이런 분류가 나와요. 만약에 이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면 모르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진짜 헷갈리고, 뭐 직업 사전. 근데 그 사전도 내가 열심히 외워도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웬만하면 공부 기간을 너무 길게 갖지는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직업정보로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유념하시고, 그럼 사전에 항목을 외우고 이러는 게 조금 저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뭐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정보론이 가장 저는 좀 손이 많이 가는 과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 노동시장론, 이거는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직업정보론이었는지 노동시장이었나? 그래프랑 공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게 공식도 많이 적용해서 실제로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좀 그래도 나오고
실기에서도 한두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공식에 많이 익숙해지시는 거. 이것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계산 공식은 아니니까. 근데 단지 좀 헷갈려요. 좀 아니에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강사분들께서 그런 공식을 외울 수 있는 팁도 많이 알려주시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공식에 그리고 그래프에 익숙해지시는,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도 이게 왜 이때 상승하고 이때 하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노동시장론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필기 과목이 노동관계법규예요. 이 노동관계법규는 말 그대로 법인데요.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7일인데 이거를 뭐 10일로 바꿔서 출제를 하신다든지, 뭐 문서를 받은 후 이거를 뭐 받기 전으로 바꿔서 출제하신다든지 약간 말장난이 많은 과목이 이 노동관계법규였어요. 근데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할 때는 그냥 좀 흥미롭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 뭐 만약에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뭔가 알고 있으면 상식선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노동관계법규는 또 공부할 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필기 공부를 하시고 나면 저도 6개월 공부했지만 그 중에 필기를 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실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직업상담사는 이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공부하실 때도 그냥 필기만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임상심리사 2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필기 공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신다면 나중에 그만큼 실기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객관식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해야지 하시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자세히 보시고 그거를 더 응용할 수 있다면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강의 요점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오답노트예요. 저 오답노트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진짜 자주 틀린 문제로 이게 왜 맞았다고 돼 있냐면 다시 풀었을 때 맞은 거. 이거는 좀 다시 풀었는데도 틀린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다면 이 오답 정리가 나중에는 또 그 실기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기 공부로 들어가시는데요. 실기에도 교재가 있어서 말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고, 이게 제 실기 노트였는데 그냥 단순히 실기에 대한 답을 그냥 적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이론을 같이 정리해 두시는 식으로 하시면,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나오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실기 공부하실 때 1번 답 띡 이게 아니라 그 1번 답과 관련된 이론을 찾아서 적어놓고 정리를 해둔다면 실기 공부하실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해서 각각의 주요 개념들을 이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책을 보고 적은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썼던 공부법이긴 한데 그냥 백지 상태에서 아는 만큼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적다 보면 거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막히는 부분 위주로, 이 막히는 부분이 사실 이 연두색이거든요. 좀 많죠. 그래서 이 연두색은 내가 총정리를 할 때까지도 숙지하지 못한 개념이구나 해서 최종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뭐 이런 연두색이 많죠. 이 연두색들은 다시 몰라가지고 총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다시 복습하는 것들. 이 직업정보론 역시 연두색이 많아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론까지 이런 식으로 총정리를 하시고 나면 실기에서 이제 직업 노동관계 법규가 빠지니까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직업 상담사 2급 필기와 실기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인터넷에 굉장히 좋은 강의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헷갈리시거나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은 네, 여러 가지 제가 자격증 임상심리사랑 직업상담사 2급이 확실히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생각해봤던 공부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생각이 난다면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이나 공부와 관련된 영상으로 또 그리고 제가 요새 보석 십자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 보석 십자수 영상도 한번 올려보려고요. 네. 어쨌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요.